무더위와 열대야로 점점 지쳐가는 여름철. 면역이 약해진 틈을 타 우리 몸을 공격하는 질환이 있다. 무시무시한 통증과 끔찍한 후유증으로 악명 높은 대상포진. 그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콧바람을 하게 되면 앞에 바람이 콧바람 때문에 아파가지고서 선풍기 바람은 아예 못 쐈고요. 자다가 이렇게 화장실을 간다거나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눈방울로 그러면 눈이 바늘로 솟은 것 같지 않고. 몸 어디에라도 나타날 수 있는 대상포진. 빨리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해 가능한 통증을 남기지 않는 최선의 치료를 찾아보자. 통증의 왕이라 불리는 대상포진의 원인은 유아기에 걸리는 수두 바이러스에 있다. 수두가 나은 후에도 수두 바이러스는 신경절 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신경을 타고 피부로 올라오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피부 물집으로 신경절을 따라 몸의 한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대상포진의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몸속 신경계에 침범해 손상을 일으켜 끔찍한 통증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대상포진은 신경절이 지나가는 어디든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잘 보이지 않는 머릿속이나 귓속 등도 주의해 살펴야 한다. 환자의 절반가량은 등과 옆구리에 발병하며 그 다음은 얼굴 부위, 목과 어깨, 팔과 다리 순으로 많이 발병한다. 발생 부위도 다양하지만 환자마다 나타나는 초기 증상도 여러 가지다. 윤성모 씨는 50견과 같은 근육통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수포가 나타났다. 감기균이 살짝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감기 바이러스처럼 대상포진 바이러스라서도 감기균이 살짝 생겨요. 그러고 나서 통증이 살살 오면서 가렵고 몸살 이렇게 약간 오면서 이렇게 오거든요. 약간 이렇게 쑤신다. 가시가 이제 이렇게 밤가시 같은 게 백혀갖고 이렇게 숨 쉬면 이렇게 그렇죠. 통에서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이쪽에서 돌아가는 게 특징이거든. 한쪽으로 그죠? 돌아가고 쑤시고 보통 통증과 좀 다르죠. 근데 이걸 이제 알면 미리 오는데 그게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윤성모 씨처럼 감기 몸살이나 근육통과 혼동하는 환자들이 많다. 그런가 하면 생각지도 못한 부위에서 증상이 시작되기도 한다. 처음에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숨을 들이키면 이빨 잇몸이 많이 아팠어요. 시리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빨이 아픈 줄 알고 치과를 갔더니 치과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또 그쪽이 아프니까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우선 연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가 흘렀어요. 근데 와서 한 5일 되니까 얼굴이 눈만 남겨놓고 막 상처가 다 나가지고 연고를 주는데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막 무릎을 꿇고 울고 자고 그러니까 입이 위에 입술이 이렇게 반대로 확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치아와 귀, 눈 등으로 통증이 나타나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대상포진으로 진단받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말았다. 초기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안면신경까지 마비되고 말았다. 근데 대상포진 이제 모르고 이제 안과를 갔어요. 안과 선생님 보면 바로 아는데. 그래서 레이저 치료만 하고 렌즈 끼고 하는. 그때부터 대상포진 약을 빨리 먹었으면 나 지금 약 먹을 시간도 제가 약을 아예 못 먹었잖아. 바이러스 약을. 그러니까 통증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바이러스 약도 중요하고 통증 자체도 안 잡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대상포진이 의심된다. 통증 양상이 보통 통증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쑤시해요. 뻗쳐요. 신경이니까. 신경통은 뻗치거든요. 쑤시고 뻗치고 저리고. 이런 통증 양상이 다르다. 이러두른처럼 아프다. 보통 원래 근육통하고 다르게 아픈데 좀 힘들었다 내가. 여행 갔다 오든지 힘이 들었는데 감기균이 살짝 있으면서 이렇게 아프기 시작한다. 그러면 대상포진 살짝 의심을 해봐야 돼요. 특히 한쪽으로만 와요. 양쪽으로 안 오니까 한쪽으로 일적수 오면서 온다. 그럼 대상포진 가능성이 항상 있거든요. 그때는 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바이러스가 깨어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수포 발생 후 72시간 내 항바이러스 약물을 투입해 수두 바이러스의 공격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만일
초기부터 통증이 심했거나 수포 부위가 넓었다면 적극적으로 신경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국소 마취제인데요.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제 뿌리에서 이렇게 줄기까지 신경 흥분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신경 발작을 떨어뜨리면 자연치유가 좀 빨리 증가되거든요. 신경이 돌아가기 때문에 등부터. 윤성모 씨는 초기부터 통증 점수 8점에다 수포도 많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주사 치료를 통해 신경의 염증을 줄이고 있다. 대상포진은 척수신경의 분절을 따라 통증이 나타나는데 공격받은 신경절을 파악한 후 낮은 농도의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간 약물을 주입한다. 우리 몸은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신호작용에 의해 자극이 발생되는데 신경 차단술은 통증을 느끼는 이러한 신호들의 통로를 차단해 치료하는 방법이다. 초기부터 적극적인 신경주사 치료를 한 덕분에 윤성모 씨의 통증은 통증 점수 2점으로 줄어들었다. 치료 방법을 정할 땐 환자의 발병 특징을 잘 살펴야 한다. 통증이 심한 환자, 발진이 심하게 온 환자가 있거든요. 면역이 많이 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강하게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신경 차단 치료도 하고 마약도 써야 되고 항경련도 써야 되고 치료를 좀 토탈 케어를 안 해주면 나중에 후유증이 상당히 남을 겁니다. 대상포진도 신경통이 나중에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경세포가 파괴돼서 거기서 신경 발작이 나는 거예요. 통증 원리는. 세포 파괴를 막으려고 바이러스약을 쓰는 거고 신경세포 파괴를 막으려고 항경련제 주사치료를 하는 거예요. 통증 신호 자체가 신경을 파괴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통증 치료, 바이러스 치료 둘 다 치료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바로 액티브하게.